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비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방사 활동의 슈퍼비전과 슈퍼비전 고려사항,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위험관리 등등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 되도록 결정된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학교에서 만나서 시험을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내야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이 없어서 출석으로는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과제와 이 수업을 충실히 듣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시험 결과로 아마 성적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성적을 어떤 퍼센테이지로 성적을 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원래 약간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공 과목보다 교환 과목이 학생들에게 성적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아마 학교에서 그런 문제를 약간 고려해 줄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걸 팽개체계로 하지 말고 수평적 체계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이 동등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미리 일러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자의 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자와 직접 일하는 직원이,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의 직접 일하는 직원이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죠. 그죠? 자원봉사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직업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야. 내가 최주원이야. 나는 정말 많은 최주원의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수, 집에서는 아내, 아이들에게는 엄마, 친구들에겐 친구, 자원봉사를 가면 자원봉사자, 그죠? 또 우리 친정에 가면 딸, 시댁에 가면 며느리. 나에게 많은 나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내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나의 위치가 내 인생의 여러 위치의 순서를 정해 놓는다면 그 순서에 몇 번째쯤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처지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어떤 최주원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자원봉사 일을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슈퍼바이저가 이 자원봉사자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와 직원 간의 갈등 관리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갈등 관리를 했죠, 그지? 갈등 문제를 슈퍼바이저가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 자원봉사자와 단체와의 갈등, 자원봉사자와 대상자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사실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슈퍼바이저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얻는 경험이 있죠, 그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 슈퍼비전의 좋은 노하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슈퍼비전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누차 이야기했지만 첫째, 자원봉사자는 중요한 직원이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나 단체가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죠. 특히 무급이잖아. 중요한 자원을 돈도 주지 않고 사용하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단체나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직원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월급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지만 자원봉사자는 무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를 홍보하고 선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이렇게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투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유능한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킬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느냐,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이 맞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인간관계가 이런 말은 있잖아. 내가 모를 땐 나쁜 사람이었어도 알고 나면 나쁜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해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물론 특별히 착한 사람, 특별히 악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사회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거의 보통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해가 떨어지고, 이해가 떨어지면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와 자원봉사자, 대상자 간에 서로 간에 관계를 잘 맺고 서로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인간이 모든 걸 잘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해보면 달리기 하잖아. 달리기 하는데 우리 달리기 연습 잘 안 하죠. 달리기 연습 안 하고 그냥 운동회 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뛰는 학생이 있냐면 잘 못 뛰는 학생이 있어. 같은 가족인데도 그래. 나는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면 2등 안 해봤어. 진짜 잘 뛰었어. 스프린트라고 해야 되나? 운동선수를 제외하면 2등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난 달리기는 원래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내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맨날 꼴찌. 운동회 가면 맨날 울어.
6명이 뛰면 6명 아니면 6등 아니면 5등. 3명이 뛰면 3등이야. 그래서 운동회만 하면 막 맨날 꼴찌인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내가 달리기 연습을 잘해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달리기를 잘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딸이 달리기 연습을 한다고 해서 나만큼 뛸 수가 없는 거야. 엄마 딸과의 관계인데도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고. 대신 우리 딸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뭐지?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인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나는 달리기를 잘하고 쟤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 나는 글쓰기를 잘하는데 쟤는 진짜 수학의 능력이 있어. 근데 나는 수학 못하니까 내가 무식해. 아니죠. 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야. 자원봉사자의 일에 있어서도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슈퍼비전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관련성이 깊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슈퍼비전 자체가 자원봉사 기관이나 단체의 직무를 설계하고 면적이 아니네. 면접이네요. 여기 면적이라고 써 있는데 면접입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자, 면접. 면접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을 면접하고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보상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슈퍼비전은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혹은 자원봉사가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의 모든 문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개개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현시키는 게 중요하고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 단체나 기관과 이 자원봉사자의 능력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슈퍼바이저의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을 면접하고 훈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했다는 것은 슈퍼바이저의 명백한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자원봉사 일에 투입이 되었을 때 도저히 이 일과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 한 명 때문에 다른 일들이 오히려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될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중단시키는 방법도 이 슈퍼비전 속에 있습니다. 첫째, 중도 포기 또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재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이 자원봉사자가 도저히 맞지 않죠. 그러면 재교육, 정말해서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거야.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일과 맞지 않는 이유라든지 이 일의 책임감 혹은 이 일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재교육이 정말해서 새로운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자가 이 업무가 도저히 안 맞아서 효율성이 떨어질 때는
이 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관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배치했던 업무에서 중단하고 새로운 업무를 업무에 배치시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다시 재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동기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일에 대한 동기화를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와 도저히 이 자원봉사자가 맞지 않을 때는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자를 다른 기관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추구하는 것이 의료봉사 혹은 뭐 집짓기 봉사, 물리적인 일을 하는 봉사인데 이 자원봉사자는 유아에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기관에 이 자원봉사자를 소개함으로써 이 자원봉사자가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받음으로 다시 능력 있는 업무에 배치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는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자원봉사자를 그만두게 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괴감이나 그런 그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관과 맞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서 명예스럽게 그만두게 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그만두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활동 종결 인터뷰를 하게 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냐고 말할 때 첫째,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그리고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지를 두지 않는 거야. 왜? 그만두게 해야 되니까. 여지를 두지 않.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되 우리가 더 이상 이 봉사활동에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단호하게 여지가 없이 말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활동을 종결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논쟁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상담을 통해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때 상담을 하는 거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하지 않고 결과물만 전달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에게 서면으로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 정말 서면으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를 그만두게 하는 데는 굉장히 고도의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자원봉사자의 기분을 나쁘지 않고 또 기관에서는 더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면은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지?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그만두게 하는 데는 굉장히 고도의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동기 수업은 했죠. 그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가 자원봉사에 미치는 기능을 보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동기부여 할 때 했죠. 그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동기부여로 인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기관과 단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우리 동기부여 때 상세하게 수업을 했어요. 자, 동기부여의 유형을 지난번에 이 부분은 안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제도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요. 물론 이거 저번에 했을 때 사회환경적 동기부여라고 했죠, 그지? 자,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 수업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굉장히 많이 파급되고 있죠. 그래서 어딘가 자원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또 자발적인 동기부여는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거예요. 사회적인 사회 환경적으로 어떤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생기고 이것은 바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동기의 다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첫째, 상호보조의 동기부여야. 공동의 관심이나 이익에 대해서 상호 연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이익에 대해서 서로 상호 보조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생기는 거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는 타인에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타적인 동기부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참여의 동기부여, 시민활동에 참여해서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예요. 자원봉사활동이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것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동기 유형화를 보면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함. 정말서 자아실현을 자신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또 가시적인 인정제도, 인정과 보상을 제도화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면 또 동기가 생기죠, 그지? 우리가 앞에서 동기부여에서 그래서 인정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죠, 그지? 자,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 왜? 조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이 동기를 희석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시키는 힘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갈등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를 한번 볼게요.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활동되는 일반적인 업무 관리 기술이에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원과 갈등 관리도 그렇고 물리적인 재산 또 자원봉사 대상자들 모두에 대한 위기 관리가 실시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관리,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갈등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고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위험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보험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그지? 자, 그게 바로 이 위험 관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적 책임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개인의 법적 책임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기관에 대한 의무 불이행 등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다 바람직한 사람만 있다고 안 했죠, 그지? 실제로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 사건, 폭행 사건, 심지어 성추행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지? 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센터나 활동체의 법적 책임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 될 의무가 단체나 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이나 위협을 제거하고 대비해야 될 의무가 자원봉사 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 행동으로 인한 자원봉사센터 및 활동처의 법적 책임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나 활동처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슈퍼비전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단체나 기관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단체 기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업무 수행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모든 법적 책임이 센터나 활동체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험 관리 과정을 한번 보면 잠재적인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산을 손실시키고, 그죠? 책임을 손실시키고,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장애, 아까 있다고 그랬죠. 질병, 사기, 범죄 행위, 또 자원봉사자 불성실로 발생하는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잠재적 위험을 평가해야 돼요. 자원봉사 관리자, 정말서 슈퍼바이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손실이나 충격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을 해서 그 위험의 형태나 빈도, 심각도에 따라서 측정 지표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 건지 측정 지표를 마련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을 토대로 위험 발생 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을 중단시킨다든지 그 봉사자를 또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든지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혹은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평가와 갱신인데 추가되는 정보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어떤 위험 관리에 대한 평가나 갱신은 전체 위험 관리 체계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전체 리스크 관리를 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혹은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관이나 자원봉사자나 대상자의 문제를 가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손해를 적게 입힐 수 있는지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는 자원봉사 업무에 잠재된 위험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첫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활동 수행 능력을 봐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에 넘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활동 수행 능력을 확인을 해야 되고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술을 가진 확인해야 됩니다. 설비 기술이 없는 사람이 설비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위험한 일이 생기죠. 그지? 그래서 설비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체의 환경이나 활동 조건. 여름에는 일사병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에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원봉사 활동처가 조손가정이라든지 비행 청소년 그런 데서 활동을 해야 될 때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환경에 대한 활동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폭력적인 사람, 도벽이 있는 사람,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과격한 사람, 아니면 순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 자원봉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업무 설명서를 제작성해야 돼요. 확인된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피하거나 대처하는 기술, 지식,
신체 능력에 대한 요구나 설명을 업무 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걸 봤을 때 위험 요소를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업무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잠재적인 위험에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를 심사하는 거예요. 면접 및 선발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거나 추가 훈련이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 목록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기관이나 단체에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위험 대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위험할 때는 선발하지 않고 잠재적 위험을 미리 제거하면 돼요. 그 사람을 봉사자로 선발하지 않으면, 만약 확인된다면. 그런데 봉사 대상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자원봉사 대상자가 위험한 인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위험이 미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위험에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폭력적이면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혼자 가지 않는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원들의 훈련이에요. 슈퍼바이저죠, 그지? 유급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업무를 배치할 때 그 업무에 내재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원봉사자가 자기에게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위험 대비 훈련 프로그램에 준하는 그런 그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직원들이 반드시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험 발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개발해야 되는 거야. 자, 위험 발생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자원봉사자가 위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또 위험한 상황이 이미 벌어졌을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로는 평가 및 개선이죠. 전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목표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프로그램 평가에 자원봉사자 활동 평가에 위험관리 평가도 포함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원봉사자 본인의 위험도 줄일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 대상자 혹은 기관이나 단체의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관리 평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보면 첫째, 위험에 대비하는 관리 및 감독을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비하는 것, 또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정말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자신이 재점검되어야 된다. 내가 위험한 인물인지, 대상자가 위험한 인물인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잘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재점검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대다수의 자원봉사 기관과 단체는 이런 변호사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네 번째는 자원봉사 보험에 물론 가입합니다. 자원봉사를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법적 책임이 단체나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리고 그 보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고 보상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선작용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많지만 자원봉사 활동도 어차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만큼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